10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왕국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매혹시킨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완벽을 향한 열정으로 빚어낸 고려의 걸작들, 그 눈부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우리 눈을 사로잡는 이 작품, 바로 고려 예술의 정수라고 불리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인데요. 이 고요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자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작은 왕국 고려에서 이렇게 정교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사실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에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최고 권력층이었던 귀족들의 아주 세련된 취향,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 전체의 정신을 지탱했던 불교의 깊은 신앙심이었죠. 바로 이 둘의 만남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고려청자의 그 신비로운 비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불화에 담긴 성스러운 염원, 그리고 정교한 공예품과 건축에 깃든 고려의 미학까지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 여정의 첫걸음은요, 바로 천하제일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고려청자입니다. 모든 명성의 중심에는 바로 그 신비로운 옥빛, 비색이 있죠. 왼쪽에 있는 당삼채를 한번 보세요. 녹색, 황색, 갈색이 막 어우러진 이 대담하고 화려한 색감. 뭔가 활기 넘치던 국제도시, 당나라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오른쪽의 고려청자는 어때요? 깊고 그윽한 비색, 이 하나에 모든 걸 담아내면서 뭐랄까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듯한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걸 자신들만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낸 고려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색, 비색이 고려청자를 전설로 만든 주인공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푸른색이 아니에요.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빛 같기도 하고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신비로움도 느껴지고 정말 여러 겹의 깊이를 품은 색이죠. 오죽하면 당시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던 중국 송나라 사신조차 고려 비색은 천하제일이라면서 혀를 내둘렀을까요? 하지만 고려의 혁신은 세계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 도자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상감 기법을 발명해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그릇 표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늬를 파내고 그 좁은 홈을 다른 색 흙으로 완벽하게 메워넣는 그 과정.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정교함과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기법 덕분에 그림은 그냥 그릇 위에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릇 그 자체가 돼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품게 된 거죠. 자, 다시 처음 봤던 그 매병으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저 옥빛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는 학과 구름이 어떻게 새겨졌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조각 한 조각 상감 기법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이 고요한 비색 바탕과 정교한 상감 무늬의 만남. 이게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고려청자만의 완벽한 예술적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예술이 이렇게 정점에 달했다면 비단 위에서는 지극한 신앙심이 금빛으로 피어났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또 다른 위대한 유산이죠. 바로 고려 불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물가, 투명한 옷자락을 걸친 관음보살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어루만져 줄 것만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죠. 이게 바로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을 바라는 왕실과 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야말로 신성한 예배의 대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고려 불화의 이런 신비로운 아우라는 정말 특별한 재료와 기법에서 나옵니다. 청금석이나 공작석 같은 말 그대로 보석을 갈아서 만든 석체 안료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깊고 고귀한 색을 냈고요.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순금가루, 금리로 그린 선들은 성스러운 빛을 더했죠. 특히 저 관음보살이 입은 얇은 베일 한번 보세요. 그 속이 비치는 듯한 투명함,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작고 섬세한 무늬까지 전부 금선으로 한 올 한 올 그려냈다는 거. 와,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거의 수행의 경지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런 압도적인 기술과 예술성 덕분에 고려 불화는 당대 불교 문화권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전쟁과 약탈 때문에 대부분의 걸작들이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지만 그 위대한 예술적 가치만큼은 지금도 세계 미술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성스러운 불화에 쏟았던 그 지극한 정성과 세련된 미감은요, 당대 최고층의 일상을 채웠던 공예품들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교 의식에 사용되던 정병, 그러니까 일종의 물병입니다. 차가운 금속인 청동 표면에 아주 가느다란 은실로 한 폭의 그림을 새겨 넣은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람에 살랑이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는 그런 서정적인 풍경이 펼쳐져요. 단단한 금속 위에 이렇게 부드럽고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고려장인의 손길,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고려 나전 칠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경전함입니다. 나전이라는 게 영롱하게 빛나는 전복 껍데기로 장식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장인들은 이 기술을 정말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어요. 사진을 확대해도 다 안 보일 정도로 수만 개의 작은 자개 조각으로 국화와 덩굴 무늬를 그야말로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이 눈부신 모자이크를 보면 와, 인간의 인내와 집중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개 조각 하나, 은실 한 울에 담겨있던 그 섬세한 미적 감각, 과연 거대한 건축물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자, 이제 장인의 손끝에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과 맞닿은 지붕의 곡선을 한번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토록 섬세하고 우아했던 고려의 미학, 과연 거대한 나무와 돌로 지은 건축물에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까요? 그 완벽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이 건물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잘 빚어진 하나의 거대한 청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과하게 뽐내지 않으면서도 새가 날개를 펴듯 우아하게 뻗어나간 저 처마의 곡선, 그리고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있는 듯한 기둥들의 완벽한 비례감, 작은 공예품에서 보여주었던 그 세련된 균형미가 거대한 공간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청자의 비색에서 출발해서 불화의 금빛, 공예의 정교함을 거쳐서 건축의 조화로움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은 과연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고려의 진짜 천재성은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세련된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녹여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했다는 점이에요. 세계 최초로 상감키법을 발명해냈고 금이나 자개처럼 화려한 재료를 쓰면서도 결코 천박하지 않은 품격을 지켰죠. 귀족의 화려한 욕망과 불교의 경건한 믿음,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힘이 이렇게 우아한 균형을 이룬 시대는 세계사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이게 고려 미학의 핵심인 거죠. 동시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고려의 독자적인 위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중국 송나라가 수묵화를 통해서 자연의 이상을 그릴 때 고려는 상감청자에 학과 구름을 새기면서 현실 속의 염원을 담았어요. 또 일본에서 칼을 든 무사들의 힘있는 문화가 떠오를 때 고려는 귀족들의 세련미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유럽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성당을 지어서 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때 고려는 손안에 작은 공예품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부처의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정말 다르죠?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았던 그 집요함, 외부의 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창조성, 그리고 화려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절제미. 이게 바로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키는 고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완벽을 향했던 1000년 전 장인들의 그 뜨거운 열정,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